오늘장 핫한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오후장의 해안을 제시해드립니다. 투자의 눈투는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2시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어떤 주제를 다뤄볼지 투자의 눈투는 첫 번째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이 매수 찬스인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월요병에 걸렸습니다. 3월 11일 이후로 한 번도 월요일에 빨간불을 켠 적이 없는데요. 오늘 장중에 월요병을 좀 이겨내는가 싶더니 뭐 2% 넘게 하락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이슈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검수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건데요. TSMC가 목리부린 탓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검수 방식을 적용해서 당연히 이번에 공급 지연 이슈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HBM을 AMD나 인텔 등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SK 하이닉스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이슈가 이 반도체 대형주들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답 나온 대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당분간 좋을 거고요. 네. 삼성전자 당분간 안 좋겠죠. 이 이슈가 단발적으로 오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죠. 지금 뭐 여기서 AMD, 인텔에 공급하고 있다. 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근데 네. 인텔과 AMD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10%, 15%도 안 됩니다.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거를 100%로 하기에는 네. 애매해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는 게 HBM 시장이고 정확히 그러면 엔비디아랑 이게 뭐 조인이 안 된다, 납품을 못 한다라고 하면 계속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할 걸로 보는데 검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TSMC가 이걸 검수를 하거든요, 사실은. 네. 네, GPU도 TSMC가 만들고 엔비디아에 그다음에 패키징도 TSMC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SK 하이닉스 방식을 계속 봐왔던 입장에서는 불량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TSMC가 목리를 부리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 TSMC 입장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키우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패키징 이런 부분들은 TSMC 물량을 뺏어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는 HBM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다른 사업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기저의 반도체 전체 업황의 전환, 그다음에 HBM은 뭐 제가 볼 때 12단부터는 어느 정도 이게 뭐 엔비디아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나. 젠슨하이 뭐 거짓말 하진 않았겠죠. 어프로브도 써줬는데 네. 언젠가는 좀 해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그 진통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8단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12단은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됐다라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이렇게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관련된 장비주들로 해서 미리 다 빠졌죠. 삼성전자 관련돼서 올라왔던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같이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납품 물량이 많은 쪽 위주로 해서 주가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향 관련주들은 조금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근데 SK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좀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22일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요. 요즘 웬만큼 시장 컨센을 웃돌지 않으면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 묻고 싶은 건 네. 엔비디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리고 엔비디아 향 TC 본더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엔비디아는 5월 22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미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을 시키면 충족만 시켜도 서프라이즈가 될 겁니다. 아마. 이미 너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못 채우면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죠. 그만큼 이제 주가가 선반영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디스카운트 해버리는 건데 말 그대로 여기 보이는 TSMC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하나도 안 움직이죠. 그게 재밌는 건
뭐 그래 그 정도는 당연히 뭐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5월 22일 날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충족만 시켜도 시장은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 충족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일시적인 조정은 올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충족을 못 시키는 이유가 중요한데 엔비디아는 열심히 했는데 TSMC가 생산을 못 해줘서 못 팔았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파라는 게 무작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TSMC가 지금 엔비디아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주로 사실은 애플이 제일 큰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지금 AI 한다고 좀 난리 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플을 빨리 대응하다 보면 이쪽을 좀 늦을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되게 엄청나지만 TSMC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는 데는 아직은 애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최근에 TSM 실적 보면은 AI 쪽으로 드라이브가 많이 걸린 게 이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저도 엔비디아는 충분히 가이던스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1000불 넘어가게 되면 한미반도체 뭐 관련된 종목들, HBM 관련된 종목들, SK 하이닉스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지금같이 지지부진하면 사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타이밍에 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대로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TSMC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또 4월 매출도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 급증한 건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관련주들이 지지부진합니다. 뭐 원익큐엔스나 SNS텍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그러면 이런 주가들이 오르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요? 그렇죠. 일단 그게 그 납품하는 쪽이 대부분 다 전공정이고 재료 단이고 이런 소재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SNS텍도 펠리클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익QNC 같은 경우도 쿼츠를 공급하는 건데 이쪽은 물량이 많아지면 돈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게 반영이 되겠죠. 실적에. 근데 아직까지 소재 단은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는 실적을 보고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HBM이라든지 일부 반도체들은 좋지만 지금 레거시 반도체 전반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재단은 생각보다 느리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소재는 사실 HBM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전체 시장이 커져야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재단에는 실적이 눈에 띄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좀 주가가 느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번에 CPI 지수가 선방을 하면 지수 상승이 이뤄질 거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좋아지면 반도체 업종이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종목은 뭐 아까 편하게 하시려면 뭐 한미반도체나 뭐 저는 이수페타시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거는 편하긴 한데 수익률에서는 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장비단에서 지금 조정 잘 받은 종목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시총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적다 보니까 좀 네. 이렇게 등락폭이 크죠. 지금 시총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원래 SK 하이닉스 향으로 주로 납품하던 회사였는데 작년에는 또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한 2건 정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해서 이게 오버레이라는 게 평탄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평한지 안 평평한지 이거를 측정하는 장비를 만드는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와 이제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국산화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회사인데 이게 HBM 수율 계산에 필요한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계속 이거를 계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쓰임새가 앞으로 많아질 거다. 그러면 결국에 삼성이 지금 수율 문제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면 사실은 이 장비를 더 갖다 쓸 수밖에 없고 라인을 늘리면 더 많이 써야 되겠죠. 단계별로. 그래서 이 회사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무 회사나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검증이 된 회사인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와는 원래 결례를 계속 해왔던 회사고요. 그렇게 보면 여전히 이러나 저러나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주가는 4750원까지 올라갔다가 2월 달에 지금 한 27,000원대까지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한 뭐 평균적으로 한 35,000원대에서 저항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뭐 안정적으로 가려면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인정받는 장비 기업 오로스 테크놀로지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매수해놓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자해놓은 투는 두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12시 보에서도 음식료 관련 테마 짚어드렸는데요.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라는 내용으로 음식료 테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내 음식료 대장주인 삼양식품과 농심이 오늘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농심의 시총을 앞섰습니다. 지금 한 600억 원 정도밖에 시총이 차이 나지 않지만 삼양식품이 1년 새에 주가가 3배나 뛰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삼양식품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뭐 불닭볶음면 덕분인가요? 그렇죠. 예, 불닭볶음면 몇 개 없는데 정확히는 뭐 다른 라면 삼양라면 잘 안 드시잖아요. 네, 예, 불닭볶음면도 잘 안 드시는데. 예, 저는 많이 먹어요. 예, 우리나라 분들은 한 20, 30대, 10대,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드시고 40대 이상들은 잘 못 왜 먹지? 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은 다시 농심이 1위를 탈환을 했고요. 지금 농심이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여러 가지 분위기상 지금 반도체도 쉬고 있고 2차 전지도 쉬고 있고 테크주들이 다 쉬고 있죠. 네, 실적 구간이고 근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공장도 지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가동이 될 거고 지금 환율도 굉장히 좋고 여기는 삼양식품 100%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다 수출합니다. 네. 해외 공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대로 다 먹는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이죠. 해외에다 공장 지으면 외국인들 써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분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 안에는 외국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인 흥행을 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슈죠. 그래서 삼양식품이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 그 얘기 하니까 이제 피레침 맞고 지금 위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기대보다 너무 좋았던 실적에 그다음에 라면 값은 올려놨는데 지금 뭐 곡물 가격은 좀 내려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올렸을 때보다 내려왔고 그다음에 마진도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원달러 수혜까지 보면서 지금 영업이익률을 계속 차상 세대를 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요즘에 돌아다니는 게 불닭볶음면을 선물해줬더니 꼬마애가 울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미국에 그런 유튜브가 짤이 돌아다니는데 네. 예, 그만큼 아이들은 지금 저거를 핫템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핫 아이템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예,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이 신고가 랠리 좀 쉬어갈 때가 되었다. 네, 곡물가가 가지만 라면값이 상승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이 올랐다. 삼양식품 고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해야 되지 않나. 횡보할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횡보할 거다. 예. 근데 삼양식품 대비 좀 농심이 조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장중에 8%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 라면 하면 농심 신라면 아닙니까? 예. 이 라면 대장주의 위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되찾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삼양식품이 이제 이슈가 더 많이 되고 성장률이 가파르니까 주가가 급하게 반영을 하는 거고 근데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농심도 그닥 싸지는 않습니다. 삼양식품이랑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진출 속도 뭐 미국 공장 그다음에 중국 공장 다 갖고 있고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매출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금액도 훨씬 큰데 네. 지금 주가는 오히려 뭐 시총은 좀 낮다라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럼 다시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삼양식품은 어떻게 보면 불닭볶음면 하나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여기는 포트가 되게 다양하니까 네. 물론 무거울 수는 있지만 앞으로 식품주가 좋다라고 하면 삼양이 내려오면서 농심이 올라가든 아니면 삼양식품 거기 제자리 있고 농심이 따라가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다. 그러니까 농심 자체가 저평가되진 않았지만 삼양식품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됐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보면 예. 되겠죠. 그러면 뭐 지금 보시면 네. 농심의 시가총액이 지금은 이제 다시 역전됐는데 한 2조 5천억 대에서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농심이 생각해 보셔도 훨씬 더 큰 회사인데 네. 예.
더 적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좀 이게 뭐 농심이 올라가든 삼양이 내려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심이 오늘 급등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K빙과 선두주자 빙글의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신고가 랠리를 최근 이어가고 있고 4월부터 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던데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니까 지금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빨리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주가에? 이게 보통 여름 관련주가 되면 한 6월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5월 달인데 벌써 다 움직여가지고 지금 그 주봉 월봉 보시면 거의 이제 이게 더 8만 원 이상 뚫기가 쉬울까 이런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계절성을 타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뭐 한 10만 원 근처까지 갔던 기억이 있지만 보통 한 7, 8만 원 정도 7만 5천에서 8만 원 사이면 걸려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 이걸 뚫으려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의견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한 7만 원대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보시는 게 그러면 여름 이슈가 있을 때 한 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좀 빨리 오다 보니까 네. 그 주식도 좀 빨리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선반영됐기 때문에 7만 원 아래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좀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CJ 제일제당이 예. 요새 K푸드로 김밥을 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이 김밥을 등에 업고 주가가 좀 잘 갈 수 있는지 오늘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CJ 제일제당이 이게 시가총액이 5조가 넘는 회사가 김밥 하나로 가기에는 사실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비비고 김밥이더라고요. 그렇죠. 비비고 전체 브랜드가 이제 얼마나 크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네. 단기적으로 지금은 K푸드에 대한 그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PBR이 한 1배도 안 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제일제당 사셔서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걸 들고 있다라고 하면 네. 한 36만 원 정도면 무조건 팔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만 원 정도엔 팔아야 된다. CJ 제일제당 가격 전략까지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료 업종에서 매수의 눈으로 바라볼 만한 대표님만의 탑픽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농심을 들 수밖에 없고요. 농심. 지금 현재는 여기 한 45만 원에서 45만 원 이상은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식품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 불닭볶음면을 워낙 뛰어나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농심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고 네. 사실 짜파구리나 뭐 너구리나 뭐 다 알죠. 지금 신라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속도는 여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앞으로 이익 개선도 좀 될 걸로 보이고 워낙 약사 수요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45만 원 선까지는 반등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잡는다고 하면 48만 원까지도 한번 봐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네. 45만 원까지는 반등 나올 거다. 목표가 48만 원 잡고 대응해 보자라고 제시해 주시면서 매수해는 종목 농심 말씀해 주셨네요. 네, 투자의 눈 투는 오늘은 반도체 섹터와 음식료 업종 다뤄봤습니다. 매수의 눈으로 바라볼 종목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농심이었네요.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